더 나아가 최고의 방법은 그 사람의 마음을 돌리는 데 드는 에너지를 나를 더 사랑하는 데 쓰는 것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바탕이 되어야 누가 뭐래도 올바르고 좋은 길로 더 오래 걸을 수 있으니까. 너무 힘들고 답답해도 우리는 살아간다. 좋은 날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날도 있다. 그렇지만 살아간다는 것만으로도 잘하고 있는 것이다. 날이 갈수록 단단해지고 때로는 뻔뻔해지며 내 앞에 닥친 어려움을 이겨내려는 노력만으로도 우리는 행복이라는 최종 목적지로 잘 가고 있는 게 아닐까. 안녕하세요. 책과 함께입니다. 오늘의 책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있는 너에게입니다. 글쓴이는 최대호, 출판사는 떠오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누군가 이렇게 안부를 묻는다면 어떤 대답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누군가는 조금 버겁고 지친 하루를 보냈지만 남들 앞이라서 그냥 괜찮은 척 웃어 보이기도 합니다. 내가 힘든 건 나밖에 모르고 누군가에게 털어놓기에는 서로에게 부담이 될 것 같아서 나 혼자 외로움을 견딜 때도 있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애쓰며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 이 길이 맞는 것인지 흔들리는 때도 있습니다. 이런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라면 오늘의 책을 통해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글쓴이는 나를 사랑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조언을 건넵니다. 담담하지만 진심이 담긴 글쓴이의 말이 여러분에게 온전히 닿기를 바랍니다.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소중한 나 자신을 아낄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의 습관을 키울 수 있길 바라며 읽어보겠습니다. 작가의 말. 요즘 어떠세요? 어떤 날은 괜히 더 힘들고 또 어떤 날은 꽤 괜찮기도 하신가요? 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공부가, 그리고 준비들이 잘하고 있는 건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해서 너무 아파하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면서 조금 더 나에게 맞는 길을 찾아 나가려는 당신의 노력은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걸음입니다.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에요. 반복되는 하루에 속해 있는 내 모습은 그대로인데 내 주변은 모두 변해가는 것 같고 작은 계획들조차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시간이 흐를수록 해내야 할 것만 늘어나서 무거운 책임감이 주어지는 삶이 저도 복잡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비교했어요. 타인이 아니라 저 자신과 말이에요. 과거보다 나아졌는지, 작년보다는 더 단단한 사람이 됐는지를. 내가 정한 나의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힘쓰다 보니 삶이 힘든 것만은 아니구나. 나도 내 속도로 분명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스스로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책에 그런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누군가 보기에 발버둥이라고 여겨졌던 순간이 나에게는 해냄이 되었고 오히려 내려놓음으로써 많은 것을 얻기도 했습니다. 살아온 과정에서 깨달은 것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나의 날들에
필요한 마음가짐을 적어내려간 책입니다. 하나의 글이 아니면 한 문장이 어쩌면 한 단어가 당신에게 안정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페이지가 당신의 오늘을 편히 쉬게 만들어주거나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분명 살아가는 이유는 행복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행복을 자주 놓쳤거나 나의 행복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는 사람들에게 거창한 길은 아니어도 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방향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당신의 삶에 좋은 사람들과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날 겁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도착한 오늘입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괜찮을 겁니다. 오히려 잘 될 겁니다.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 책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있는 당신을 가장 가까이서 다독여주는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최대호. 에너지. 예전에는 누군가가 날 싫어한다고 하면 미움을 받는다는 사실이 두려워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풀어보려 했는데 이제는 그냥 내버려 둘 수 있게 됐다. 나를 조금이나마 다시 좋아하게 만들려고 애쓰는 시간과 노력은 그 사람들에게 절반도 닿지 않았으며 대부분 허공에 날려버리는 아까운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나를 좋아하든 말든 신경을 끄고 애쓰지 않으려고 한다. 이것이 내가 생각한 현명한 방법이다. 더 나아가 최고의 방법은 그 사람의 마음을 돌리는 데 드는 에너지를 나를 더 사랑하는 데 쓰는 것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바탕이 되어야 누가 뭐래도 올바르고 좋은 길로 더 오래 걸을 수 있으니까. 조건 없이. 진짜 행복은 조건이 붙지 않는다. 좋은 일이 생겨야만 오늘이 행복하고 내가 그 회사를 합격해야만 행복한 게 아니다. 물론 좋은 일이 있고 합격을 하면 당연히 기쁘겠지만 아주 빠르게 사라지는 행복이라 아쉽다는 말이다. 나의 행복은 날이 좋을 때 피크닉을 가는 것이다. 거창하게 피크닉이라 이름 붙였지만 별것 아니다. 그냥 접이식 의자 2개와 작은 탁자, 그리고 블루투스 스피커를 챙긴다. 그리고 무슨 뷰여도 상관없으니 시야가 탁 트이는 곳으로 가서 의자를 펴고 앉아있는 게 전부다. 친구가 이런 피크닉이 좋다고 계속 말해줬지만 난 전혀 할 생각이 없었다. 그러다 우연히 작년 가을부터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시작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다.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커피를 마시면서 앉아있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 그 여유를 즐기는 시간에는 어떤 조건도 붙지 않는다. 바랄 게 아무것도 없다. 좋다. 말 그대로 그냥 다 좋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조건 없는 행복들이 많아야 한다.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신의 반려동물을 볼 때 사랑과 행복이 넘쳐나고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를 할 때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무언가를 할 때 행복을 느낄 것이다. 지난 기억들을 천천히 되짚어 보자. 내가 어떨 때 조건 없이 행복했는지.
과연 어떤 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지 조금씩 찾아보는 것도 좋다. 나도 당신도 조건 없이 행복한 날이 많기를 빈다. 조건이 붙는 것들은 당신을 오랫동안 행복하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 주인공.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에게만 유독 힘든 일이 생긴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며 조금씩 잃어갈 때마다 성장하고 좋은 주변 사람들을 얻게 된다. 결국 주인공은 행복해지고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당신은 주인공이다. 세상의 주인공은 아닐지라도 최소한 내 삶의 주인공은 맞다. 당연히 힘든 일도 존재하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 하는 억울함도 삶 곳곳에 존재한다. 불안감은 멀리 치워버리며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노력한다. 불과 작년이나 6개월 전의 내 모습을 떠올려 보면 알게 모르게 생각의 폭이 넓어져 있고 단단해진 모습에 스스로 대견하게 생각될 때도 있다. 이 또한 큰 성장이다. 여러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이겨낼 수 있는 어려움이 주어지며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고민하며 조심성 있게 나아간다. 압축해서 좋은 사람이 만들어져 간다. 그렇다면 주인공은 어떻게 살아갈까? 장르마다 다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이다. 아무리 상황이 복잡하고 어려워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살아간다. 단순한 능력치만 본다면 조연들이 더 뛰어난 설정도 많지만 빠른 길이 아니라 옳은 길로 가며 늦더라도 정직하고 겸손하게 살아간다. 스스로 삶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나는 주인공보다 능력도 더 뛰어나고 환경도 훨씬 좋은 조연들을 보며 내 상황 같다고 생각할 때가 많았다. 나보다 잘난 사람은 셀 수도 없이 많다. 하지만 지금 가진 것, 이룬 것을 제외하고 주인공은 주인공만의 매력과 능력이 있다. 대단한 걸 이뤄내고 남에게 인정받는 게 목표가 아니라 스스로가 정한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진정한 주인공이다. 그래서 멋지고 그래서 주인공이다. 당신도 스스로를 삶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한다면 알아야 할 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당신 삶은 무조건 해피엔딩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당신이 목표한 곳으로 가는데 반드시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너무 힘들고 답답해도 우리는 살아간다. 좋은 날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날도 있다. 그렇지만 살아간다는 것만으로도 잘하고 있는 것이다.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아가지 않으면 더 좋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살아가면 더욱더 좋다. 날이 갈수록 단단해지고 때로는 뻔뻔해지며 내 앞에 닥친 어려움을 이겨내려는 노력만으로도 우리는 행복이라는 최종 목적지로 잘 가고 있는 게 아닐까. 당신은 주인공이라서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무조건 해피엔딩이다. 골든타임. 골든타임이라는 말이 있다. 사고 발생 후 환자의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수술과 같은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는 최소한의 시간을 말한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살릴 수 있던 사람도 사망에 이른다거나 영구적 장애를 얻게 된다. 이처럼 아주 짧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시간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고에 관해 쓰이는 말이지만 인간관계에서도 골든타임이 있다. 미안한 일에 바로 사과하는 것. 고마운 일에 바로 감사를 표하는 것. 그리고 보고 싶은 사람에게 자주 안부를 묻는 일이다. 기분을 상하게 했던 작은 일에 대수롭지 않다는 이유로 그냥 넘어가면 처음엔 정말 작은 일이었지만 골든타임을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이가 된다. 고마운 일에도 감사의 인사할 시간을 놓치거나 나중에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할 때 내 시간을 내어주지 않았다면 당신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그 사람은 다시는 당신에게 긍정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보고 싶은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생각났을 때 바로 연락한다면 둘 사이의 감정이 살아나고 서로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느낄 수 있게 되지만 골든타임이 지난 뒤엔 갑자기 왜 이러지? 라는 마음이 드는 게 사람이다. 사고와는 다르게 당신에게 소중한 사람일수록 다행히도 골든타임은 길다. 당신이 자주 마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두터운 믿음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영원한 것은 아니다. 관계의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미안하다, 고맙다, 그리고 보고 싶다고 꼭 전하길 바란다. 지금 한다면 더 좋고. 슬럼프. 강연이 끝나면 이런저런 질문을 받는데 그중 슬럼프에 대한 질문도 많다. 작가님은 슬럼프가 왔을 때 어떻게 이겨내시나요? 같은 질문인데 대답하기가 쉽지만은 않다. 작가 일을 하면서 슬럼프는 자주 찾아왔다. 글이 잘 써지지 않을 때나 책의 성적이 좋지 못할 때, 그리고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그렇다. 그렇다면 내가 힘든 날이 이어질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생각해 봤다. 첫 번째로는 그 생각을 계속하지 않으려고 했다. 가벼운 웃음이 있는 영상을 보거나 나를 응원하는 사람들을 떠올렸다. 두 번째는 자기 객관화에 노력했다. 사람의 능력은 모두 다르니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았고 어떻게 하면 이 시기를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했다. 과거에 우울하다, 어렵다라고 생각할수록 정말로 상황이 그렇게만 흘러갔던 경험이 있기에 나쁜 생각은 단절하고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 것에 집중했다. 슬럼프는 누구에게나 온다. 그런데 그 시간을 나의 발전을 위해서 쓰는가, 아니면 상황을 탓하고 나를 미워하는 데 쓰는가의 차이가 있다. 어려운 시기에 시간을 효율적이고 현명하게 쓰면 당장은 표시가 안 나지만 잘 되는 시기가 왔을 때 비로소 빛을 발하는 것 같다. 잘 될 때는 그럴 시간이 없다. 잘 되고 있는 것만 생각해도 벅차기 때문이다. 어려울 때 비로소 나를 돌아볼 수 있다. 그때 급하지 않게 결정하고 신중히 계획하며 더 멀리 생각하자. 가치. 어떤 것의 가치는 그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정확하게 볼 수 있다. 보석의 가치는 보석 전문가가 가장 잘 알고 몸이 불편하면 의사가 가장 잘 알듯이 말이다. 우리는 가끔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의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 참 아파하곤 한다. 쟤는 저럴 것 같다는 평범한 한마디에도 화가 나고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기도 한다. 나도 그럴 때가 있다.
몇 번 만나지도 않은 사람이 나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했다는 사실에 뭘 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라는 생각이 오랫동안 가시질 않았다. 이런 경험을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 누구나 그런 적이 있고 누구나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었을 것이다. 위에도 언급했지만 어떤 것의 가치를 판명할 때 우리는 그걸 가장 잘 아는 사람에게 간다.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겠다. 당신의 가치를 누군가 궁금해한다면 가장 오랜 시간을 보냈고 많은 추억이 있는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에게 물어보면 된다. 또는 스스로에게 물어봐도 된다. 나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평가나 말에 전혀 휘둘릴 필요가 없다. 나의 가치를 알아보기엔 전문적 지식이 전혀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때로는 그들의 말이 아프게 꽂히기도 한다. 나를 잘 모르면서 라는 마음이 바닥에 깔려 있고 그 억울함 때문에 더 그런가 싶기도 하지만 그들의 말이 틀렸다는 건 확실하다. 당신의 진짜 가치를 아는 건 전문가들 뿐이니 지나가는 말을 너무 오래 기억하지 말자. 지나가는 말에 상처가 생겼다면 마음이 통하고 서로를 잘 아는 사람들과 마음 편안한 시간을 가지면 된다. 오늘 이런 일도 있었다며 안주거리로 흘려보내면 그만이다. 당신을 아프게 하는 말은 가치가 하나도 없는 말이다. 거절에 대해서 누군가가 어떤 것을 제안할 때 그에 대한 반응은 보통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안 될 것 같은 건 거절하는 사람이다. 긴 시간 고민하지 않더라도 지금 내 성격이나 상황과 맞지 않는 일이라면 미안할지라도 정확하게 거절의 의사를 밝히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일단 자신의 마음을 잘 모르겠고 상황이 바뀔 수도 있으니 생각해 보겠다고 하는 사람이다. 생각해 볼 시간도 필요하지만 면전에 대고 거절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기에 일단 선택을 미루는 사람이다. 거절을 잘하는 사람의 경우는 거절을 했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서운함을 줄 수는 있지만 그 감정의 길이가 오래 가지는 않는다. 정확한 거절은 오해를 만들지 않기 때문이다. 거짓없는 의견을 표현했고 상대방이 받아들일 시간만 준다면 그걸로 문제는 없다. 한마디로 뒤끝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두 번째의 경우는 수락도 거절도 아니기에 문제가 생긴다. 답변이 없으니 시간은 계속 간다. 제안을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다리기도 해봤다가 물어보기도 해봤다가 답이 나오지 않으면 두 번, 세 번 재차 물어야 하고 그때마저 제대로 된 의사표현을 하지 않으면 거절도 하기 전에 서로의 마음은 상한다. 물어본 사람은 왜 저렇게 계속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그렇고 거절이 힘든 사람은 거절도 아니고 수락도 아닌 애매한 상태를 계속 지속해야 해서 힘들다. 이런 시간이 이어지면 단칼에 거절해도 튼튼했을 사이가 거절하지 않아도 금이 가게 된다. 시간이 갈수록 골은 깊어지고 서운함은 계속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 정말로 내 마음을 알 수 없어서 시간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절 자체가 어렵다면 조금은 연습해 볼 필요가 있다. 누군가의 제안 자체를 거절해서 틀어질 사이면 그렇게 끝내는 것이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 당신을 이용하려는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오랜 시간 마음이 통하는 사이라면 순간 어색한 공기가 흐를 수는 있어도
최대한 기분 상하지 않게 거절하는 것이 서로에게 최선이다. 미안한 마음이 들면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것으로 미안함을 갚아주거나 위로를 해주면 된다. 오히려 그 솔직함과 배려심 덕분에 더욱 사이가 돈독해지기도 한다. 거절이 미안하고 어려워서 계속 미루다 보면 골이 깊어진다. 그렇게 때론 소중한 사람을 잃기도 한다. 살다 보면 사람을 잃을 수도 있지만 그 이유가 사소한 것이면 더더욱 안 된다. 당신의 사람과 당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거절도 최선의 방법으로 하면 좋겠다. 잊지 말아야 할 3가지. 1. 의심하지 말 것. 하루가 다르게 마음이 변합니다. 쉽게 얻어내고 싶은데 방해하는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잠시 멈추어도 좋습니다. 그동안 다른 것을 해도 좋습니다. 괜찮아지면 다시 중심을 잡고 후회가 없을 때까지 노력해 보세요. 환경 때문에 지칠 수는 있어도 선택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상황을 가장 정확히 알고 생각을 자주 했으니까. 더디게 나아가더라도 충분한 고민이 들어갔다면 그 선택은 틀리지 않을 겁니다. 2. 자신감을 가질 것. 몸과 마음이 지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쉬어가면 됩니다. 쉬는 것으로 회복을 하면 됩니다. 단순히 지친 것이지 그간의 노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자신감이 생긴다는 건 과거보다 나아진 실력이 쌓였다는 것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면 당신의 눈빛과 행동과 마음가짐에서 다 묻어납니다.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다 보입니다. 그런 과정은 좋은 결과로만 이어지게 되고요. 3. 스스로를 굳게 믿을 것. 마음의 안정을 찾는 일은 주변 사람들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고 두렵지만 부딪혀가며 결국 해내야 하는 건 나 자신입니다. 나를 믿지 않으면 결국 바라는 것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한 발자국만 내디디면 되는 상황에서 마지막 걸음을 뻗는 건 당신의 일입니다. 나를 믿으세요. 스스로를 믿어주면 그 믿음에 보답하는 결과가 닿을 겁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